자신이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다는 황당한 환상 속에 빠져 있던 50대 남성이 이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네, 이 아나운서의 광팬이었고요. 과대망상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. 먼저 김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. 지난해 중순 직장인 A씨는 유명 아나운서 B씨와 결혼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나흘 만에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내가 아나운서 B씨의 남편인데 10년째 같이 살며 자식이 둘이나 있다. 결혼식을 취소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과대망상 증상을 앓고 있던 58살 임모 씨였습니다. 임 씨는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B 씨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. 이후 남편 A 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임 씨는 열흘 뒤 A 씨의 사무실과 집에 편지를 붙였습니다. 내 아내인 아나운서 B 씨에게 당장 결별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내 연락처로 전송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로 찾아가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참다 못한 A 씨는 임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. 이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A 씨와 아내 B 씨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임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임 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JTBC 김관입니다. 자, 이 사건을 취재한 김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김 기자, 이 리포트를 보니까 재판부도 이 피고인 임 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. 네,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 임 씨의 죄질은 나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로 그 이유인데요. 예. 이 정신과적인 치료와 장기간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예. 임 씨는 이 재판 초기에는 자신이 실제로 아나운서 B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검찰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걸 시인했다고 합니다. 하하. 네. 예. 그런데 막상 저희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선 굉장히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는데요.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예. 아니, 전체적인 내용하고 많이 차이 나고, 제가 또 거기다 뭐, 좀 해명하고 할 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, 거기 답변도 좀 할 수 없었고, 그 관계는 한두 마디만 해서 또 알 수 없고. 네, 뭐 경찰 조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거를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예.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 않다. 좀 생각하는 게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예. 가족들을 또 직접 만나봤다고요? 네, 저희가 일단 이 임 씨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재판을 맡았던 판사, 그리고 임 씨와 면담을 했던 보호관찰관, 임 씨의 가족까지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봤습니다. 네. 우선 담당 판사에 따르면 임 씨는 진술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도 이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며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예.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인 아나운서 B 씨에 대한 건 물론이고요. 예. B 씨와 함께 근무하는 그 같은 방송국 다른 아나운서들에 대해서도 네. 해당 프로그램 또 나이까지 아주 자세하게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네. 이거 웬만한 팬심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네. 가족들을 만나본 결과는 어땠습니까? 사실 이 가족들은 임 씨와는 상당 기간 이제 연락을 끊은 채 떨어져서 살아왔다고 합니다. 아, 뭘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고 있었겠군요. 예, 제가 이번에 그 전화 통화를 시도했을 때도 처음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아마 그 임 씨의 이상 증세 때문인 것 같은데요. 가족들은 임 씨의 과대망상 증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3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임 씨의 증상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게 임 씨 가족들의 설명입니다. 네. 이 가족들은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던 임 씨가 중간에 잠시 해외 출장 그리고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오면서 예. 그때 이후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. 아하. 가족들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. 파파뉴기니아라는 데를 알았는데, 거기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. 그래서 고열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근무하다 들어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진 않고 살았는데 그때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. 그 법원이나 어디 치료 가면 어디 병원 수용소 같은 데 좀 이렇게 갈 수 있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때 고열 때문에 뇌에 이상이 온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군요. 예. 네.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나 뭐 네. 유명인이나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종종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임 씨의 증상을 과대망상의 다양한 증상 중에서도 애정망상이라고 좀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애정망상이요? 예. 네. 특정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망상 증세가 더해지다 보니까 상대의 동의나
혹은 현실에서의 관계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. 예. 이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일 경우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예측 불가한 그런 행동들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망상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느끼게 되면 행동화되게 됩니다.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떠한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행동화되지 않았을까 싶네요. 아나운서도 공인인 만큼 이게 팬으로서 좋아해 주는 것 분명히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관 기자였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